오늘은 견적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하는 얘기인데요. 견적이란 단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estimate과 quotation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견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견적을 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estim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정된 이 공사비에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입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티메이션 된 금액에다가 리스크나 이익 이런 추가 금액을 얹어서 입찰 금액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수행하는 데는 직접 내가 수행을 하거나 하청을 의뢰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를 구성이 내가 직접 하는 직접 수행분하고 하청을 주는 하청사 금액분하고가 합쳐지는 거죠. 내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비는 에스티메이션을 내가 하면 그 돈이 나오는 거지만 하청자의 돈은 내가 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청자 보고 견적을 내달라고 의뢰를 하겠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청 금액을 요청하는 게 영어로 request for quotation, 우리말로 견적 요청이 되는 건데, 이 견적 요청을 받은 하청사가 금액을 제시하면서 내가 제시하는 금액은 estimation이나 또는 estimate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estimation과 estimation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이걸 엄격히 구분을 해본다면 estimation은 견적을 하는 그 자체를 estimation이라고 부르는 거고 견적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estimat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적에서 나온 금액을 estimat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분 없이 섞어 쓰고는 있죠. 구분을 한다면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이 들어있다면 이 의미는 내가 제시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티메이션의 의미는 계략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금액을 산정하는 입장에서 하청사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게 이 가정이나 제약사항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말해서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내가 현지 집안 사정을 잘 몰라서 안반이 없고 전부 토사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든지 야간 작업도 할 수 있어서 2교대 작업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다든지 4개월 안에 공기로 내한테 주어졌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가장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6개월 공사하는 걸로 돈을 제출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합의가 안 된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그래 불명하기 때문에 합의는 안 됐지만 이 책임이 내가 아니고 원청사가 지는 걸로 해서 돈을 줬을 때 에스티메이트나 또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에 대한 것 외에 합의가 될 추가적인 사항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도심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지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가시설물이 필요해요. 이런 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같은 거를 하청사가 따로 이걸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원청사가 전체를 준비를 해서 하청사에게 나눠 쓰게 하는 게 전체적인 비용에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청사에게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식당을 운영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업하는 장소하고 숙소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근로자들 출퇴근시키는 문제, 원청사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장비나 자재 같은 거, 이러한 내용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계약적인 내용. 보통 그 하청사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투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백투백이라는 의미는 원청사와 발주자와 맺은 계약을 그대로 하청사한테 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발주자가 기성을 주지 않았으면 하청사한테도 기성을 주지 않겠다. 추가적인 공사를 했는데 발주자가 그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하청사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게 백투백이에요. 그래서 하청자 입장으로는 백투백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계약적으로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보험이나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나 여러 가지 지불 조항, 선수금이나 유보금, 지체보상금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될 많은 사항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불확실한 상태라면 하청자 입장으로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입찰하게 되는데 하청사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하게 되죠. 하청사가 10억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20억과 하청사가 제시한 10억을 합해서 30억에 입찰을 했습니다. 내가 낙찰이 되고 나서 낙찰이 됐으니까 우리 일을 시작합시다. 오세요. 계약을 합시다. 라고 불렀더니 하청사가 와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줄 수 없는 거라면 내가 제시한 10억은 안 됩니다. 12억을 주세요. 라고 자기가 제시한 금액을 변경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나는 30억에 입찰을 했는데 실제로 32억이 발생이 된 거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트나 쿼테이션 둘 다 우리가 그냥 견적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청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견적은 에스티메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쿼테이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견적이란 의미의 두 단어, 에스티메이트과 쿼테이션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